네, 안녕하세요. USCC의 교관 및 사격장 오피서로서 4가지 총기 안전법을 가르쳐드리고 실제 어떻게 내 삶에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뒷마당 이쪽 방향은 공동 공간으로 완전히 숲이고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15에커가 나무만 빡빡하게 차 있죠. 그래서 이쪽 방향은 안전합니다. 네, 첫 번째 규칙은 모든 총은 장전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것은 무슨 말이죠? 만지지 말라, 방아쇠 당기지 말라. 네, 그것도 다 적용될 수 있지만 실제는 가장 먼저 총을 안전하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이 보시면 이것은 탄창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실린더이고 이건 지금 탄창이 없죠. 자기가 자기 총을 잘한다고 자신 있다 하더라도 모든 총은 장전되어 있고 가장 먼저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네, 가장 먼저 탄창을 빼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움직이면서 안에 총이 없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슬라이드 오픈한 상태에서 이젝터 포트를 보면 바닥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넣어서 총알이 없는 거 확인하죠. 이 상태에서는 권총이 안전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총구가 안전한 방향을 포인트한 상태에서 내려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는 리버버죠. 리버버도 마찬가지로 실린더를 열고 눈으로 확인하고 이 실린더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안전한 방향으로 총을 내려놓으면 안전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탄창이 없는 권총이죠. 탄창이 없다고 해서 빈 총은 아니죠. 이 안에 총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액션 움직여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액션을 오픈시키고 바닥이 보이는지 먼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는 손가락을 넣어서 총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또 안전한 방향으로 총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네, 실제 첫 번째 규칙이 모든 총은 장전되어 있다고 생각하라는 말은 무조건 안전한 상태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네, 두 번째 규칙은 자기가 절대 쏘고 싶지 않은 방향에는 포인팅하지 말라는 거죠. 네, 어떻게 들어보면 이것은 너무 당연한데 정말 그렇게 당연할까요? 실제 제가 렌지 오피서로서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들도 실수하는 것을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총을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올리는데 이것도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총을 항상 표적이 있는 방향만 포인팅 해야 되고요. 만약에 가방에 넣기 위해서 올려야 된다고 하면은 총을 항상 위로 올려야 되죠. 밑으로 오면은 세멘트이기 때문에 총알이 반사돼서 누가 다칠 수 있고요. 그래서 올린 상태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하고 케이싱을 하면 되죠. 근데 또 실제 많이 실수하는 거 보는 것은 저는 손은 좀 큰 편에서 문제가 없는데 손이 조금 작으신 분들은 이 탄창 릴리스 버튼을 엄지손으로 누르기 힘들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뚝 떨어지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총을 약간 돌리고 누르려고 하죠. 이랬을 때 총구는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표적에 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총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 돌아가야 되죠. 그리고 빼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또 자주 보는 것은 탄창을 빼고 이 액션을 열어놓으려고 했을 때 총을 앞으로 하면서 땡기고 레버를 올리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총을 돌리고 슬라이드를 밀고 레버를 올리죠. 근데 문제는 총이 엉뚱한 데를 겨루고 있다는 거죠. 해서 이럴 때는 총을 돌리기보다는 몸을 돌려서 이렇게 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사격장에서 사격을 하고 있는데 뒤에 친구들이 사격하는 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정말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총알이 다 장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총을 들고서는 돌아서는 사람들을 봤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최대한 말을 안 하는 게 좋고요. 또 만약 꼭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총은 내려놓고 몸을 돌리는 것이 가장 좋죠. 만약에 야외 사격장처럼 내려놓을 수가 없다고 하면은 총은 반드시 표적을 향해야 되고 몸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진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격하고 슬라이드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표적을 못 맞추거나 하면 약간 좀 미안하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하니까 총을 이렇게 내려서 돌리는 사람들을 봤어요. 아주 위험하죠. 뒤에 있는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절대 안 되고요. 해서 제가 항상 make it safe 하고 총을 홀스터를 하고 돌아서라고 하는 거죠. 네, 또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사격을 하다가 소총이 됐든 군총이 됐든 총이 재밍 됐었을 때 약간 창피하기도 하고 당황하기 때문에 총이 왜 이러지 하고 막 보면서 어떤 분들은 총구를 들고 내려보는 사람도 봤어요. 상당히 위험해요. 이럴 땐 무조건 먼저 탄창 빼고 액션을 워킹하고 나서 그러고서는 확인해야 되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액션이 안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총을 그대로 내려놓으시고요.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또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는 사격이 다 끝난 후에 자기 총을 케이싱 하려고 총을 들어서 돌아서서 케이싱에 넣으면서 그때 액션을 릴리스하고 방아쇠를 당기는 거 봤죠? 이럴 때 바로 레인지 오피서가 소리를 가장 많이 질러요. 총은 반드시 사격하는 테이블에서 표적을 향한 상태에서 매거진 빼고 액션 워킹하고 나서
방아쇠를 당겨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올리고 돌아서서 케이싱을 해야 되죠. 하지만 원칙은 케이싱이 탭으로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총구는 표적을 향한 상태에서 총을 케이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또 안타깝게도 집에서 총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것이 바로 이 머저 컨트롤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총을 닦거나 총을 가지고 드라이파이 연습하거나 했을 때 안전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옆집 사람들이 다칠 수 있고요. 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부시고 싶거나 죽이고 싶지 않은 표적에는 절대 총구가 향하면 안 됩니다. 네, 세 번째 규칙은 방아쇠 손가락이 출격 가드에 사격하기 전까지는 나와 있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의사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 인체는 만들어졌을 때 손가락 5개가 같이 움직이는 것이 가장 편안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아기도 머슬 메모리가 어떻게 됐냐면 뭘 하나 주면 다 무조건 잡죠. 그래서 저희도 총이나 총 외에 다른 것도 잡을 때 무조건 다 잡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상태에서 방아쇠 손가락만 빼고 움직이려면 쉽지가 않아요. 방아쇠 손가락이 빠진 상태에서 뭘 잡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연습을 통해서 총을 잡았을 때는 자동적으로 방아쇠 손가락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사격을 다 한 후에 반드시 손가락을 빼고 탭을 내려놔야 됩니다. 실제 가장 큰 문제 되는 것은 권총은 드로잉 파일 할 때죠. 총을 뺄 때 급하게 잡으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손가락은 무조건 다 잡으려고 하고요. 하고 빼는 상태에서 힘을 잘못 주면은 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호스를 구입하실 때는 조금 좋은 걸 구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총을 잡았을 때 방아쇠 손가락이 이 안에 들어가지 않게 막아줘야 되고요. 뽑았을 때도 손가락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나와줘야 되죠. 하고 표적을 향할 때 손가락을 넣으면 됩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했을 때는 항상 빈 총 가지고 연습을 하고 총을 뽑고 사격하기 전까지 방아쇠 손가락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하죠. 그리고 모두가 잘했을 때 실사격으로 들어갑니다. 네, 네 번째 규칙은 표적과 표적 뒤에 뭐가 있는지 알라는 뜻이죠. 너무나 당연한데 그것이 무슨 말일까요? 근데 우리가 안전한 사격장 사격할 때는 내 표적이 있고 그 뒤에는 안전한 벽이 있기 때문에 탈이 없는데, 하지만 안전한 사격장에서도 옆에 있는 사람 표적을 쏘거나, 또 진짜 웃기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닥에 있는 이 버너 나무판을 쏘는 것도 봤습니다. 말이 안 되지만 사람들 이렇게 바보 같을 때가 있죠.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총을 쏠 때 각도가 바뀌면은 이 표적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요. 또 만약에 총을 밑으로 대거나 위로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총알이 어디로 갈지 모르죠. 해서 총을 항상 내가 아는 표적과 안전한 방향으로 총구를 포인팅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 가장 큰 문제는 야외 사격장이죠. 많은 분들이 그냥 평지나 언덕 위에 총을 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큰 문제는 이 총알이 어디 얼마큼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거죠. 실제 제가 드림랜드를 산 가장 큰 이유가 저희가 사격장을 만든 장소는 계곡 밑에 있기 때문에 사방이 다 산입니다. 해서 가장 안전하고요. 또 여기서도 우리가 표적은 높게 놓지는 않죠. 왜냐면 내가 실수로 약간 높게 잘못 쏘면 이 탄도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한 높이와 안전한 방향으로 표적을 다 놨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바로 옆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셀프 디펜스에서 어떤 나쁜 놈이 총을 쐈을 때 내가 진짜 이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총을 같이 막 쏴댔다. 하지만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 총을 맞은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제 책임이 됩니다.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은 총싸움을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는 숨는 게 더 중요하죠. 하고 119를 부르고 내 목숨의 위험을 느끼지 않으면은 같이 막 총 쏘면 안 되고요. 네, 여기서 너무나 많은 시나리오를 들어가고 싶진 않지만 이런 나쁜 놈이 있을 때 내가 정확하게 또 다른 사람한테 다치지 않게 사격함으로 나쁜 놈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으면 쏩니다. 네, 셀프 디펜스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을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리는 걸 하지 말라고 했죠. 그 이유는 특히 도시 안에서는 총을 위로 하는 버릇하면은 건물 위에 누가 있는지 모르죠. 또 총을 내리는 버릇하면 반사해서 누가 맞을지 모릅니다. 해서 총은 항상 내가 쏘고 싶은 표적을 향해 잡고 있어야 되고요. 내가 직접 눈으로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포인팅 해야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총기 안전법 4가지죠. 또 실제 어떻게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셀프 디펜스나 실전 방어 사격을 더 많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에서 재생 목록으로 가셔서 여기 보시면 디펜스 아카데미라고 있죠. 여기서 모든 재생 목록을 누르시면은 쭉 올라와 있습니다. 또 제가 앞으로도 계속 올리겠습니다. 네, 또 제 수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 홈페이지 realdefenseacademy.net으로 오셔서 쭉 보시고 수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